모니카는 롭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가진 그녀가 롭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일이겠네요. 물론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부패가 꽤나 진행된 상태라서 그런지 모니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집안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꽃 향기로 어떻게든 감춰보려고도 하지만 집 안에 시체를 둔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도 모니카는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품으로 부패 방지 처리를 하기도 하고 옷을 입혀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정작 모니카 본인은 지금의 이 상황이 행복한 것 같네요. 사실 그녀에겐 따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의 이 남자의 직업은 성우입니다. 정확히는 포르노에 더빙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죠. 서로를 알아가면서 마크는 조금씩 그녀에게 끌리지만 모니카는 마크를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엔딩으로 끝난 전작 네크로맨틱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전편의 경우 워낙 임팩트가 강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흥미로운 은유들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재미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아쉽게도 전편에 비하면 영화 속 메시지와 재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편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크와 모니카의 연애 이야기, 그리고 시체를 두고 고민하는 모니카의 이야기. 가장 큰 문제는 영화가 너무 지루해요. 마크는 모니카를 놓치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의 네크로필리아 성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뇌에 빠지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물론 이런 부분이 매우 현실감 있게 다가오긴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런 예상 가능한 전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심도 있게 다룬 모습이었어요. 영화 중간에는 뒤늦게 롭의 무덤에 찾아온 1편의 여주인공 베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녀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모니카와 베티, 마크의 드라마를 다뤘다면 영화 전개의 지루함은 조금 덜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독 특유의 은유적인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1편의 그림자가 조금은 느껴져요. 다만 1편이 짧은 러닝타임에 메시지를 꽉 채운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 맛이 심하게 옅어진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었네요.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할 인물은 당연히 모니카입니다. 그녀는 롭의 포지션을 이어받은 인물이기도 하며 또한 이 영화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이기도 해요. 1편의 롭이 조금은 수동적인 인물이라면 모니카는 그보다 좀 더 능동적입니다. 마크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직접 움직이는 행동력을 보여주죠. 나는 삶과 죽음을 지배하고 싶다 라는 말은 미국에 실존했던 유명한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가 남겼던 말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남의 능력이 출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였던 테드 번디. 어쩌면 감독은 이런 그의 행보에 모티브를 얻어서 대인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네크로파일들의 모습을 모니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아쉬운 건 이번 영화에서 모니카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그칠 뿐 1편에서 보여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크가 모니카의 성적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다거나 하는 장면들은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삶과 죽음의 충돌을 은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이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이라는 이상과 마크와의 관계라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모니카, 그녀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죠. 이런 모습은 영화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영화의 메시지에 무게감을 실어주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제가 앞에서 1편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말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물개를 해부하는 장면이 그랬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걸 모니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취향의 친구들과 다 같이 보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1편에서 이 장면이 메시지를 담는 장면으로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였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영화는 그저 역겨움을 유발하는 잔인한 장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영화의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자극성을 위해서 고어씬이 추가가 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순 없죠. 어찌 보면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우 시리즈가 이 경우에 속하죠. 하지만 요르그 뷰테게라이트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본다면 고어씬을 과하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했던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많이 실망스러웠네요. 자극적인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처럼 메시지를 찾으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우 아쉽고 또 실망스러웠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